수술 6개월 후 시력표 수치는 40cm 근거리와 60cm 중간거리에서 두 렌즈가 비슷했습니다. 특히 1.2m 거리와 원거리 구간에서는 거의 2대1에 가까운 비율로 프로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건 40cm만 본 게 아니라 33cm처럼 더 가까운 거리까지 함께 봤다는 점이죠. SNU 아이 클리닉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 이 렌즈가 기존 렌즈보다 정말 나은 건지 의견이 좀 갈립니다. 미국에서 이 렌즈를 먼저 써본 의사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기존 페놉틱스와 페놉틱스 프로의 차이가, 해외에서 평가한 부분과 한국 환자들을 비교하여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지 오늘은 새로 출시된 이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북삼성병원과 연세대학교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팀은 한국인 환자 40명, 두 눈을 합쳐 총 80안에 기존 클라레온 페놉틱스를 넣고 3개월 뒤 시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건 40cm만 본 게 아니라 33cm처럼 더 가까운 거리까지 함께 봤다는 점이죠.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했는데 중간거리가 100%, 근거리는 95%가 안경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한국 환자 기준에서 따로 봐야 하냐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를 보는 거리입니다. 미국 임상에서 보는 근거리 기준은 보통 40cm입니다. 서양인의 팔 길이와 체격을 기준으로 잡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환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이보다 더 가까이 당겨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 구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인은 전방 깊이가 조금 얕은 편이라 인공수정체가 자리 잡는 위치와 도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렌즈 성능이 좋아도 도수가 맞지 않으면 실제 시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렌즈가 기존 페놉틱스와 구조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클라레온 페놉틱스는 인라이튼 광학 기술로 빛 사용률을 88%까지 끌어올린 렌즈입니다. 렌즈 표면에 있는 동심원 모양 회절링이 들어오는 빛을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나머지 12%의 빛은 렌즈 단차에 부딪혀서 반사되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페놉틱스 프로에는 인라이튼 넥스트라는 기술이 새로 적용되었는데요. 핵심은 회절링 가장자리를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로 정밀하게 다듬은 겁니다. 기존에 흩어지던 광을 실제 초점에 더 쓰이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결과 전체 빛 사용률은 94%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빛이 흩어지는 비율은 기존 12%에서 6%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산란이 줄면 원거리와 중간거리에서 명암 차이를 구분하는 대비 감도가 16% 정도 좋아집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3명을 대상으로 한 양안 교차 연구가 있습니다. 수술 6개월 후 시력표 수치는 40cm 근거리와 60cm 중간거리에서 두 렌즈가 비슷했습니다. 다만 40cm 근거리의 글자 선명도, 60cm에서 1.5m 안팎으로 이어지는 중원거리 시야의 질감에서는 프로 쪽을 더 또렷하게 느낀 환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1.2m 거리와 원거리 구간에서는 거의 2대1에 가까운 비율로 프로를 더 선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 번짐입니다. 이 렌즈를 고려하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초점 렌즈를 하면 빛 번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수술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다초점 렌즈의 구조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빛을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로 나누기 때문에 일부 빛이 초점면에 정확히 맺히지 못하고 퍼질 수 있습니다. 가로등 주변에 고리처럼 보이는 달무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란 감소가 빛 번짐 체감에도 연결됩니다. 달무리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시야를 흐리게 하던 잔여광을 줄이는 구조인데요. 잔여광이 줄면 뇌가 빛 번짐 패턴을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적응 과정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옵살몰로지 앤 테라피에 게재된 논문 내용으로 빛 흩뿌림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33.6%, 달무리는 43.9%, 빛 갈라짐은 30.4%였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3명 중에 1명 이상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성가시다고 답한 비율은 빛 흩뿌림 0.8%, 달무리 1.4%, 빛 갈라짐 2.6%였습니다. 뒤집어 보면 눈부심은 99.2%, 달무리는 98.6%, 빛 갈라짐은 97.4%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렌즈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청색광을 일부 걸러주는 편안한 시야를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빛에 예민하거나 핸드폰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를 오래 보는 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대가 높은 분들 중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 뇌가 여러 초점 신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내장이 오래 진행되신 분들은 수술 후 밝아진 시야만으로도 개선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TV로 시선을 옮길 때처럼 초점 전환이 비교적 부드러워서 체감 적응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 중 빛 번짐에 예민한 분들입니다. 이 렌즈는 빛 산란율을 6%까지 낮춘 선택지입니다. 반면 중증 안구 건조증, 불규칙한 각막, 망막, 시신경 이상, 직업적 야간 운전이 있는 분들은 단초점이나 연속 초점 렌즈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으로 나누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요리, 서류 작업, 독서처럼 하루 중 실내 40cm에서 60cm 거리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페놉틱스 프로가 중간거리 시야에서 유리합니다.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는 알콘의 다초점 백내장 렌즈 라인업 안에서도 최상위 제품군에 해당합니다. 기존 클라레온 페놉틱스도 검증 이력이 분명한 렌즈입니다. 2019년 글로벌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300만 안 이상 삽입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클라레온 페놉틱스로 의료기술 분야 권위상인 프리갈리행상 최우수 의료기술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페놉틱스 프로는 이 검증된 플랫폼 위에 인라이튼 렉스 기술을 더해 빛 산란만 줄인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알콘은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를 처음 출시할 때 모든 안과에 동시에 공급한 건 아닙니다. 레퍼런스 닥터와 레퍼런스 클리닉 자격을 기준으로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콘 다초점 인공수정체 레퍼런스 닥터로 활동해 왔고 저희 SNU 안과가 다수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사례와 환자별 맞춤 렌즈 제안,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쌓아온 점이 알콘 기준 우수 백내장 수술 안과로 평가받아 선제 도입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A상수 최적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렌즈 도수 계산에 쓰이는 기준값을 병원별로 더 정교하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레퍼런스 클리닉에서는 평균값을 그대로만 쓰지 않고 실제 수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맞춤형 상수를 다시 잡습니다. 최적화 과정을 거친 병원에서는 목표 도수에 가깝게 도달하는 비율이 96%를 넘습니다. 도수 계산이 어긋나 재수술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렌즈의 광학 성능은 이런 수술 전 기반이 갖춰질 때 온전히 발현이 됩니다. 렌즈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을 환자분 눈에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과정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렌즈와 수술 시스템, 환자의 눈에 맞춘 정밀한 접근이 수술 후 높은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가 내 눈에 적합한 인공수정체일지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검사와 함께 전문 의료진의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대표원장 정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